네, 국내시 체크인 메리츠정보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이제 불확실성보다 예측 가능성을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불확실성 안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보다는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니까 금리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예측 가능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 좀 들여다봐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일단 불확실한 부분과 예측 가능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았고 향후 이제 그 고용률에 대한 부분들 실업률이 좋아지면 이제 가능성을 좀 보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9월달 금리 상승이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9월 16일 날 FOMC 대봐야 결과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당히 변동성이 큰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 즉 원달러라든지 아니면 일본과 관련된 원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2 중심으로 불확실성 어떤 장세가 펼쳐질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간밤에 나왔던 FOMC 회의 결과로는 결국 불확실성이 연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그런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정짓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 변수에 환율이랑 유가를 보신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렇다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읽어가야 될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월이나 12월 둘 중에 이제 연내 한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좁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한 다음에 과연 이 속도를 과연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진행을 할 것이냐 그 관점으로 좀 다가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기 회복 속도랑 거의 좀 일치한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체적인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향후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점진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9월이든 12월이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투심 자체 같은 경우는 좀 안정권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지만 이제 예측은 했었거든요. 9월달 다시 예측을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은 이제 다시 또 좋은 상승 흐름세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확실시 된다면 오히려 저 투심은 더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측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거보다는 일단 금리가 한번 이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예측의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아까 지금 이제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속도 최대한 좀 이렇게 시장에 어떤 맞춰가면서 천천히 하겠다 했지만, 그들과 우리의 어떤 이 속도의 어떤 체감 차이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유는 그럼 전체적으로 좀 투심은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는 언제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왜냐면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좀 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는 큰 손들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심은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다음은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 미국의 어떤 금리보다는 더 우리에게 좀 더 오리무중인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부양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이라든지 거의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인하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다라는 시장의 좀 평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뭐 폭락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조정했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이 뭐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걸로 봤을 때는 과연 저게 먹힐까? 시장에 과연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불확실성으로 좀 크게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 뛰어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 요소로 이제 환율과 유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을 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이제 픽스해 가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럼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환율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차트로 좀 나와 있죠. 거의 뭐 원달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원엔 같은 경우도 지금 910원대에서 970원대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전에도 지금 이제 종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수출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 중국이 뭐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둘째고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실제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9월 달이 되든 12월 달이 되든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좀 아래쪽 방향으로 봐야겠죠. 유가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 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과연 그 속도는 뭐 이제 그 공급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뭐 진행을 하는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과연 뭐 1년이 되냐 2년 되냐 그 문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점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투자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것도 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예측 가능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하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매도세 하락을 나오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장대, 그러니까 양봉이 지금 6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똑같이 2007년에 연출됐었습니다. 양봉 6개와 음봉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때 좀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투심 자체는 강하게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강하게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상당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서 상당히 좀 강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종목들 가지고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게 되면 코스닥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보되 실적을 동반하는 종목들을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좀 들고 가는 건 맞지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새로운 주도주, 이제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다음 충격이 왔을 때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매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주도주가 손바뀜 현상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산물 인터넷과 음식료 업종을 눈여겨보자라는 전략으로 압축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장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